목에 깃털이 빠진 거예요. 웬만한 사람 하지 마세요.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이거저거 다 붙어 있어요. 자, 이제 5-2강 신체 검사 2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서서는 얼굴을, 이 두부를 중심으로 알아봤다라고 하면 몸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다. 특히 이제 이 흉곽하고 채강을 중심으로 붙어 있는 몸의 메인 토르소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머리와 목 전체를 볼 텐데 머리와 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수의사가 아닌 목에 깃털이 빠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목에 깃털이 일부 빠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목에 깃털이 빠진 것은 거기에 어떤 염증이나 감염증 같은 것들이 있어서 가려워서 긁거나 뽑았을 수도 있고요. 네. 또는 거기에 발생한 병변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탈모가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어요. 이랬건 저랬건 목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머리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가장 중요한 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씨앗을 중심으로 먹이를 주는 경우에는 의사기가 좀 만져보면 얘가 딱딱하게 또는 놓는 과정에서 만졌을 때 얘가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병원에 찾아갈 수 있는데 그거는 대부분 먹이가 만져진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배가 고픈 상태와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 또는 물렁물렁한 먹이를 줬을 때와 딱딱하게 먹이를 줬을 때 같은 부위를 만져서 동일한 느낌이 계속 지속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신생물, 즉 종양이라고 하면 어차피 하루 이틀 사이에 죽고 사는 문제가 별판 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그 기낭들이 밀집해 있는데 그러한 기낭들의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가 부풀어 오른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와 목을 볼 때는 털이 빠진 곳은 없는지, 그다음에 딱딱한 것이 만져지거나 어떤 돌출, 팽대부가 있지는 않은지를 중심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가려워서 긁거나 털을 뽑는지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이가 좀 있는 개체에서는 성장한 개체에서는 모이 주머니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조 단계에서 핸드 피딩을 잘 할 줄 모르시는 거나 또는 핸드 피딩 하는 과정에서 어떠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모이 주머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모이 주머니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조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른바 overstretched 크롭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 크롭이라고 하는 조직은 어렸을 때에는 정말 그 요리할 때 쓰는 비닐 랩보다도 얇고 연약해요. 쉽게 탈 수도 있고요.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늘어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크롭 주변에는 제대로 된 큰 근육들이 없어요. 그럼 거의 중력에 의해서 선 위로 음식물을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주머니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 과도하게 많은 먹이를 집어넣는다든지 또는 뜨겁다든지 너무 차갑다든지 하면 크롭이 과다하게 연신되거나 늘어나거나 또는 크롭 내부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크롭 내부에 먹이가 오랫동안 정류됨으로 인해서 부패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해요. 사우어 크롭이라고도 하고요. 오버스트레스 크롭 말씀드렸고 크롭 번이라는 문제도 있고요. 크롭 스타시스라는 것도 있어요. 그 부분은 다 소아과 쪽에서 따로 다룰 문제라서 옆으로 약간 빼놓고 특히 저희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딩 교육에서 통상 저희가 요즘 한참 이제 브리더를 대상으로 한 인공증식 교육을 저희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도 진행했고요. 그런 데서 많이 다루는 얘기들이라 그건 좀 빼놓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참고로 먹이 주머니, 모이 주머니가 즉 크롭이 완전히 비지는 않아요. 조금 남은 상태에서 먹이를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기 때문에 더불어 특히 모이 주머니를 확인하기 위해서 핸드 피딩 하는 개체들에게 모이 주머니를 확인하기 또 모이 주머니를 잘못해서 누르면 어떻게 돼요? 위쪽에 유문이 없기 때문에 먹이가 그대로 흘러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필요시 먹이를 다시 크롭 워싱이라고 하죠. 크롭 또는 플러싱이라고 하죠. 크롭을 세척하고 크롭 안에 있는 물질들을 끄집어내야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국내에서 통상 사용하는 것들 그 기구류는 쓸 수 없어요. 반드시 수의학적으로 용인된 장구를 쓰거나 아니면 푸스타쿠스에서 핸드 피딩용으로 판매하는 것에 끝부분에 팁 바로 옆에다가 구멍을 한 2개 정도 뚫어서 잘못해서 흡인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힘을 가해서 모이 주머니가 침공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돼요. 웬만한 사람 하지 마세요.
한 방에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모이주머니 화상으로 인해서 구멍이 뚫려서 음식물이 줄줄줄 흘러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음식물이 흉곽 내부로 들어가서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모이주머니에 발생한 유주의 화상을 치유한 꿰매서 치료하고 있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건 모이주머니를 스스로 물어뜯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자, 흉근하고 용골은 요 가슴에 보면 우리가 닭 먹을 때 보면 이렇게 뼈가 하나 이렇게 있고 T자형으로 있고 거기에 연골이 하얗게 길게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용골이에요. 네. 그 용골의 좌우로는 흉근, 대흉근이 붙어서 비행할 때 폭발적인 힘을 내게 돼요. 이 흉근이나 용골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이 끼는 거예요. 우리가 사육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다하게 지방분이 많은 먹이를 줘서 지방이 이 흉근 내부에 침착해서 비만으로 가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다음에 그 비만을 넘어서서 지방종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만지다 보면 매끈하게 쭉 뻗어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거나 쏙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렸을 때 비행을 배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인한 일종의 트라우마의 흔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대로 만약에 성장 과정에서 먹이를 공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기형, 이렇게 미역줄기처럼 한다든지 또는 중간에 뭐 이렇게 꺾인다든지 등이 꺾이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코카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흉근이나 용골 조직을 스스로 물어뜯어서 자해를 하는 경우, 지금 어때요? 보면 세 장이 동그랗죠? 이거 세 장 얼마 겠어요? 기껏해야 요만해요. 작은 쓰레기통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데에 평생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흉근 쪽에 발생한 일종의 지방종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체강에 대해서 좀 보죠. 체강이라 함은 가슴 아래쪽에 있는 몸의 전체적인 빈 캐비티 공간, 그 안에 이제 뭐 장도 있고, 뭐 위도 있고, 뭐 간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답답한 것들이 들어가 있죠. 이쪽은 일반적인 사육자들이 봐서 뭘 알기는 매우 어렵고요. 혹시 만졌을 때 이렇게 볼록한 것이 만져지거나 부풀어 올랐거나 또는 뭐 색깔의 변화가 있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팽배하거나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는 뭐가 삐져나올 수도 있겠죠. 항문 쪽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하기는 어렵고 방사선 사진을 찍어본다든지 또는 해당 부위에 깃털을 제거하고 마취된 상태에서 천자를 해가지고 후딘 천자를 해서 뭐 이를테면 검사를 진행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조금 더 최소한 방사선학적인 조치들이 조금 진단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하지만 무언가 부어있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겠죠. 더불어서 이제 알이 들어차서 알을 낳을 때가 되면 하복부가 부풀어 오릅니다. 여자들 임신한 것처럼 사람의 경우처럼 그런 것들을 어떠한 질병하고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문과 관련하여서 이제 뭐 학문이라기보다는 뭐 총배설강이라고 쓰는 것이 좀 더 적합한 표현이지만 이 대상 구독자분들이 여러분 일반적인 분들이다 보니까 그냥 학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학문과 관련하여서 유의할 점은 새의 학문은 사실은 포유동물의 학문과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총배설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 이것저것 다 붙어 있어요. 오줌도 누고 똥도 누고 그 다음에 알도 낳고 정자도 여기를 통해서 주입이 돼요. 그러니까 매우 복잡해요. 학문과 관련해서 총배설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다? 산출물이다. 설사가 없어야 돼요. 설사가 있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엉덩이가 더러워져요. 이건 지금 이제 이 안에서 유두종 같은 어떤 조직 신생물이 지금 나온 거고, 여기는 지금 일종의 탈장 내지 탈항이 된 건데 대부분의 경우 예후가 좋지 못해요. 이럴 때까지 왔다라는 것은 그 보호자가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하루 이틀 만에.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필요하면 면봉에다 바살린 같은 걸 발라서 또는 생리식염수를 묻혀가지고 항문 안에 집어넣고 안에 있는 구조물을 약간 밖으로 끄집어내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을 수 있긴 해요. 수의사들은.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항문을 볼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생물, 종양이라든지 또는 내부의 어떤 해부학적 구조물이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았는지 보실 필요가 있고요. 행동학적 측면에서는 변을 제대로 보는지, 변을 볼 때 불편함을 느끼거나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항문을 계속해서 부리로 만지지는 않는지, 어디에 비비지는 않는지, 출혈 같은 게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변이 깨끗하게 딱 나오지 않고 더럽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이건 설사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는 항문을 통해서 난관이나 직장 또는 기타 다양한 조직들이 삐져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참 어려운 얘기죠. 네, 병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